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고요한 연못과도 같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연못에 매일같이 돌을 던지고 작은 파문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돌을 던지며 스스로의 고요를 흐립니다. 그러면서도 왜 연못이 맑게 비추지 않는지 이해해야지요. 혹시 그 이유가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떠들어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 소음보다 더 오래 우리를 흔드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생각과 집착의 파편들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들은 대개 오래된 기억도 아니고 큰 슬픔만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기대, 작은 두려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욕망의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겹겹이 쌓여 마음의 바닥을 가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본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조차 잊게 되지요.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의 탁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비움이라는 말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비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억지로 떼어내거나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움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버리는 마음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들 뿐이지요. 진정한 비움은 스스로 붙잡고 있던 것을 잡지 않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손을 펴면 자연히 흘러가듯 마음도 펴면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놓아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너무 단단하면 모든 감정이 나에게 다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나라는 경계가 부드러워지면 감정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흔적만 남기고 흘러갑니다. 이것이 비움의 시작입니다. 바깥의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움켜쥔 힘을 놓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길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먼지를 보는 순간부터 비움은 시작됩니다. 보지 못한 것은 놓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과정을 따라갑니다. 한 사람이 마음속의 먼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놓아보내고 결국 텅 빈 자리에서 다시 충만함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텅 빈 마음이 어떻게 빛을 품게 되는지, 비움이 어떻게 자유가 되는지 그 길을 차근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은 때때로 스스로에게 가장 큰 속임수를 건넵니다. 겉으로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익숙한 것일 뿐이지요. 익숙한 감정, 익숙한 두려움, 익숙한 방식들. 사람은 익숙함을 진실로 오해하고 오랫동안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일을 고통으로 느끼곤 합니다. 한 사람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인의 삶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마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고 공기가 투명한 시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조금의 어둠이 내려앉고 그 어둠 속에서 잔잔한 파문이 퍼져갑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요? 그 물음에는 조용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무거움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더욱 짓누르는 법이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근심 때문인가? 앞으로의 걱정 때문인가? 하지만 생각은 생각을 불러올 뿐 그 무게의 근원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러자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속삭임이 일어납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웅크리고 있던 욕망과 두려움은 오래전부터 그를 조용히 흔들어 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일부라 믿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렴풋하게 느껴집니다. 그것들은 정말 내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라고 착각한 그림자인가? 그는 자세를 조금 고쳐 앉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그 호흡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고요 속에 살짝 흔들리는 틈이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닫힌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같았습니다. 그 틈을 따라가 보니 작은 두려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먼지가 떠오르듯 가볍고도 무의식적인 두려움. 잘해야 한다는 부담.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 그는 그것들을 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라보니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 앞에서 만들어낸 작은 방패들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가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방패였군요. 그 순간 고요가 조금 깊어졌습니다. 마음 속에서 무엇을 본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서 한 발 물러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마음의 움직임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느끼며 호흡을 한 번 더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이 마음을 흐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욕망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갖고 싶다는 마음, 더 잘 되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욕망은 늘 힘차고 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욕망도 마음에 닿으면 파문을 일으켜 고요를 뒤흔듭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 욕망은 진짜 너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너에게 부여한 목소리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의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그곳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는 이제 마음속의 작은 먼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욕망, 집착의 조각들. 그것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그 흐름을 따라가고 그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파문을 바라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보인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자유군요. 이 말은 누군가를 향한 것도 세상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조용한 확인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한 걸음 비켜섰음을 의미합니다. 비켜섰기에 휘둘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기에 닿을 수 있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세한 떨림마저도 가만히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먼지를 본 지금, 과연 나는 그것을 붙잡겠는가? 아니면 흘려보내겠는가? 그러나 그는 아직 서둘러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조급함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먼지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미움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한 줄기 밝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먼지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흐리지 않은 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조금씩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앉아 있던 자리는 바람 한 줄기 스쳐 지나갈 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지금, 그는 그저 몸을 가만히 두기만 해도 공간이 달리 느껴졌습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쉽지만 고요는 없음이 아니라 섞이지 않음입니다. 불필요한 소리가 덜어지면 본래부터 있던 미세하고 투명한 울림이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숨을 고르게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외부의 소리인가? 내면의 소리인가?
그 답은 금세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명료함은 찾으려 애쓸수록 사라지는 법이지요. 그가 욕심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자 아주 조용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먼 곳에서 문을 한번 두드리는 듯한 희미하지만 분명한 파동.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감지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울림을 이제야 비로소 느끼는군요. 사실 그 소리는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갈수록 그 안에 숨어있던 섬세한 감각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조짐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잠시 뒤 그는 또 다른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느꼈던 투명한 울림과 달리 이번에는 조금 탁한 파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기척이 만든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파동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괜찮은 걸까?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머물러도 되나? 그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요 속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는군. 사람은 고요를 찾을 때조차 고요를 의심합니다. 잠잠해지면 잠잠함이 불안해지고 조용해지면 조용함 속에서 새로운 소리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소음은 외부의 소음보다 더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소음은 닿기만 하지만 내면의 소음은 스스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소리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물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 물음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물음을 던지는 순간 그는 그 소리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소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 소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내면의 소음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과 생각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충돌음을 내는 것뿐이지요. 그는 내면의 소음이 다시 잦아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소리를 그대로 두고 그것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관찰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소음은 조용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움을 없애는 행위로 이해해왔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없애고 괴로운 감정을 없애고 복잡한 마음을 없애야만 비움에 이른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몸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감정을 지우려 하면 감정은 더 짙은 색으로 번집니다. 지우면 남고 밀어내면 되돌아오고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뚜렷해집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없애려는 마음이 바로 또 하나의 집착이었군요. 이 깨달음은 조용했고 그러나 깊었습니다. 비움은 억지로 지우는 일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붙잡지 않을 때 물은 자연히 지나갑니다. 잡으려는 손을 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면의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고요해졌습니다. 비움은 의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었습니다. 내 마음을 가리는 것은 사라졌는가? 그러자 마음속에서 아주 잔잔한 대답이 되돌아왔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 그 대답은 어떤 해결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끼기에 그것은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자유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고요의 여운을 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비워진 것은 아니지만 비움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는 다음 길을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움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욕망을 버리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 말들은 모두 옳아 보였지만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또 다른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조차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놓고 있는가? 아니면 놓고 있다고 믿고 싶은가? 버리려는 마음에는 늘 힘이 들어갑니다. 이를 악물고 손을 떼려 할수록 소나기에는 더 큰 긴장이 생깁니다. 그 긴장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으려 애쓰는 마음이 바로 또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애써 버리려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마음의 힘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강박은 늘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는 한 마음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그는 문득 아주 단순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무짚 하나. 나무짚은 스스로 흐르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물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려 했던 것은 강물을 끊는 일이었구나. 집착을 끊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억지로 멈추려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고통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던 습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평가하고, 감정이 생기면 판단하고, 욕망이 일어나면 스스로를 꾸짖는 습관. 그 모든 반응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작용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끊으려 했지, 바라보려 하지 않았군요. 바라본다는 것은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끌어안지도 않는 상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움직임을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태도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군 하고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지나가는군 하고 지켜봅니다. 욕망이 고개를 들면 욕망이 여기 있군 하고 가만히 둡니다. 그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 마음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훨씬 빨리 잦아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집착은 단단한 쇠사슬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 번 감아 올린 실타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끊으려 하면 손을 다치지만 풀면 자연히 풀려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하나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은 그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 여기에 있군요. 그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그를 조종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있었지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생각의 소유자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손에서 무엇인가를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
손이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분명 이전보다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넓어진 공간 속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길은 끝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 묶은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 말이 아니라 고요로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는 말했습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냅니다. 고통이 마음에 닿으면 곧바로 그것을 없애야 할 문제로 규정합니다. 해결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며 빨리 지나가야 할 장애물로 바라보지요.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익숙한 태도를 잠시 내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을 향해 있던 몸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등지고 도망치는 대신 고통을 향해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이 있는 그대로 머물 자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불편함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돌 하나가 가슴 한가운데 놓인 듯한 느낌. 그는 그 돌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돌의 감촉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밀어낼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자신의 형태를 드러낸다는 것을. 고통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고통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니라는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고통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과 고통이 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순간 고통과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은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틈 속에서 그는 숨을 쉬었습니다. 숨이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고통과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호흡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막고 있던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거부하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공간을 확장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확장하려는 순간 그것은 다시 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공간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고통은 더 이상 마음 전체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은 한 부분이 되었고 고요는 그 바깥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흐름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무겁게 가라앉고 어느 순간에는 희미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다른 감정과 섞여 모습을 바꿉니다. 그는 그 변화를 따라가며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는 고통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볼 수 있을 때 자유가 시작되는군요. 이 깨달음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많은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스승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던 동일시를 풀어주는 가장 솔직한 안내자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품은 채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고요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나 사이에 생긴 그 조용한 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고통과 고요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정리하려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깨달음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두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게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흔들림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워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자 산의 윤곽이 또렷해지듯 마음에서 불필요한 층들이 걷히자 오히려 중심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심은 스스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곧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흔들림에 덜 휘말리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중심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위에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이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루어짐은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나라는 느낌이 예전보다 옅어졌다는 것을. 그렇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을 수많은 말로 정의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성향이다. 이런 과거를 가졌다. 그 정의들은 그를 설명해 주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 정의들이 잠시 물러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공백처럼 느껴졌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명했고 넓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것은 실체라기보다 하나의 습관적인 응답에 가까웠다는 것을. 상황이 오면 반응하고 자극이 오면 판단하며 감정이 일어나면 동일시에 온 그 흐름이 바로 나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 흐름이 잠잠해지자 남은 것은 말로 규정되지 않는 자각이었습니다. 보고 있지만 붙잡지 않고 느끼지만 휘말리지 않는 상태.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마음이군요. 그는 더 이상 마음이 비어 있다는 느낌을 결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텅 빈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오면 오고 생각이 오면 오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흐름을 막지 않았고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적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분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덜 애쓰고 있었지만 더 깊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충만은 쌓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졌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텅 빈 그 자리에는 두려움도, 욕망도, 고통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그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투명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숨을 내쉬며 느꼈습니다. 이 마음은 특별하지도 새롭지도 않습니다. 다만 늘 여기 있었고 이제야 가려짐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는 어느새 고요 속에 오래 머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요를 붙잡지 않았기에 고요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안쪽으로만 침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깥을 향해 조용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여전히 빛이었고 바람은 여전히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마음과 세상을 나누어 놓고 있었군. 마음은 안쪽에, 세상은 바깥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알았습니다. 불일한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비워진 마음에는 경계가 얇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빛도, 움직임도 그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를 지나가며 하나의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군.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기고, 숨을 쉬고, 사소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에는 이전과 다른 질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마음이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고 의미를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행동은 행동으로 끝났고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누군가의 말이 스쳐가도 그 말에 자신을 실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그 변화에 자신을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감각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섬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느낌들이 오래 머물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마음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군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찰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찰은 늘 내가 옳다는 경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그 경계가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을 특별한 상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도달해야 할 목표도 지켜야 할 경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본래의 자리에 머무는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참된 마음은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늘 드러나 있었음을. 다만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서 보지 못했을 뿐임을. 비워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고요하다는 뜻도 늘 평안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와도 붙잡지 않고 무엇이 가도 쫓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은 방향을 잃은 마음이 던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그저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리.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느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었군. 비움은 삶과 다시 만나는 문이었군. 그 문을 지나온 지금, 그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막히지 않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에 겹겹이 쌓여 있던 것을 하나씩 바라보고 붙잡고 있던 손을 조용히 펴기 위해 이 여정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비움은 늘 오해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텅 빈 허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보았듯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드러남이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집착이었고 남은 것은 본래부터 있던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늘 고요하지도 늘 밝지도 않습니다. 기쁨도 오고 고통도 오고 흔들림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없애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욕망을 끊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마음을 억지로 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자유로워집니다. 이 길은 끝났지만 동시에 시작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다시 삶을 만나는 시작, 붙잡지 않은 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시작, 혹시 다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오더라도 그때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던 참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